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운성 사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사지는 이제 죽을 사자를 쓰죠? 드디어 병지를 지나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응? 사지는 이제 죽음 앞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 앞에 있으면 그런 말들 하죠. 다 부질없다.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지에 있는 거니까, 사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철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지, 병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지, 묘지, 병지, 절지까지는 좀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럴 수가 있겠죠. 죽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독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사지 자체의 기운이 되게 깨발랄하진 않잖아요. 그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사지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때 우리가 12운성 공부하면서 그 제왕지를 지나서 쇠지부터 묘지까지는 금수로 내려가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잘 변하지 않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가는 기운이니까 자기의 그 고집스러움 같은 거를 이렇게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조금 위험하겠죠. 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성찰하고 성숙하고 사지 앞에서 좀 겸허해질 수 있는 좀 성숙한 사지면 되게 멋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금수의 기운에서 나만을 주장하는 사지가 되면 그게 좀 곤란해요. 근데, 나이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장생하는 거고, 여기서 제왕하고, 여기서 묘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식상같이 나를 막 발산하는 기운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 좀 굳어져 가는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경금화 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지가 좀 잘못돼서 좀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좀 현명하지 못한 사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폭삭소가수다 보셨죠? 보셨어요? 네. 폭삭소가수다에 거기 영범 어머니 아세요? 네.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내가 옳았다고 하고 그 텅 빈 거실에 혼자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 삶을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면서 그게 늙어서 다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노년을 맞이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내가 옳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조금 제대로 좀 지혜롭지 못한 사지의 모습인 거고, 이제 원래 사지는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렇죠? 사지는 늙어서 이제 죽을 거잖아요. 앞으로 살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물려줄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이런 지금 생지부터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더 지혜로워야 되고 당연히 더 내공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양간의 사지와 음간의 사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양간의 사지는 간목은 우화 사지고요. 병화는 유금이 사지고, 무토도 유금. 경금은 어디가 사지죠? 맞아요. 자오. 그리고 임수는 묘목이 사지예요. 보시면 십성으로 보면 이게 다 상관이거든요. 화만 빼고 얘만 정제고 나머지는 다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 상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수업 요 전에 선생님이 상관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상관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기지도 있고, 상관은 보통 우리가 말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말하고 뭔가 나로부터 막 아웃풋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음간의 사지는, 음간의 상관은 다 욕지였거든요. 욕지상관. 그 욕상관과 사지상관은 또 뉘앙스가 좀 다르겠죠. 욕상관은 나를 막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지만 사지상관은 싹 감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지상관을 욕상관을 래퍼라고 생각한다면 사지상관은 시를 읊는 시인 같은 느낌이겠죠? 욕상관이 젊은 상관이라면 사지상관은 좀 늙은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관은 또 말을 하는 성분이라서 상관이라는 십성 자체가 굉장히 기지가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상관 패인까지 하면 우리가 말을 엄청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인성이 없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특출나 있는 십성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사지까지 있으니까 사지상관은 되게 지혜롭고 노련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까 그 영범 엄마처럼 하면 안 되고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가면 사지상관이 어떤 건지,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떤 늙고 등치가 크고 털이 엄청 많은 개가 있었대요. 개. 근데 그 개가 주인이랑 사파리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사파리 여행에서 아프리카에서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차도 없고 주인도 없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짐승의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대요. 근데 저기서 표범 한 마리가 이 개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쫄아요. 무섭잖아요. 저 표범한테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표범이 자기를 덮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개가, 털 많고 늙은 이 개가 뼈다귀 하나를 딱 집어서 가까이 왔을 때 뼈다귀를 탁 던지면서 표범한테 쩝쩝쩝쩝 맛있다. 역시 고기는 표범 고기가 최고야. 어디 표범 한 마리 더 없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표범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되게 사지 개의 모습이겠죠?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표범이 몰래서 막 도망갔는데, 그 근처를 배회하던 그 사파리에서 사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가 얼른 표범을 쫓아가서, 표범님, 사실은 저 개가 엄청 쫄고 있었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지금 표범님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표범이, 내가 속았구나. 진짜 당장 가서 이 개를 잡아먹어야지. 야, 얼른 내 등에 타. 그래서 원숭이를 태우고 표범이 막 달려간 거예요. 그 늙은 개한테. 그랬더니 늙은 개가 딱 봤더니 갑자기 아까 그 표범이 등에 원숭이를 태우고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더 쫄았을 거 아니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쟤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다가 궁리를 또 한 거죠. 그래서 막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뼈를 하나 딱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올 때 또 쩝쩝쩝쩝 거리다가 휙 표범을 향해서 던지면서 이거 원숭이 한 마리가 표범 하나 꼬셔서 데리고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표범이 아이고 내가 원숭이한테 속았구나 그러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왜 얘기해드리냐면 이 늙은 개는 액션한 게 아니죠. 임기응변으로 요거를 모면했잖아요. 요런 기지를 갖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요런 게 사지상관의 모습이에요. 안 움직이고.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연구를 한다거나, 철학적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사지의 모습이고, 특별히 요 얘기를 한 거는 상관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지도 있다. 여기서, 개하고, 표범하고, 원숭이하고, 얘네들이 다 록지나 제왕진 아니겠죠? 얘네들도 다 병지나 사지나 그렇겠죠. 안 그랬으면 표범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표범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표범은 무인성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갑오 상관을 먼저 볼게요. 갑오 같은 경우에는 일주로도 있죠.
갑오일주가 있잖아요. 이게 사지고,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화는 우리가 다 알죠? 지장간의 기토하고 정화를 갖고 있잖아요. 갑기압도 하는 거예요. 갑기압. 제가 저번 시간에 병지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많이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지에 상관이 있어도 해주겠죠. 많이. 일지에 식신과 상관이 우리가 십성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공부했었었는데,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해준다고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상관은 이 사람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를 보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식신이 더 힘들까요? 상관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상관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식신은 병지고 상관은 사지예요. 상관은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내 배우자를 들여다보고 내 배우자와 갑기압까지 하면서 얘를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목은 오화의 사지인데 요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정화죠. 여러분 갑목이 정화의 땔감이 되잖아요. 가져가다가 엄청 잘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갑오일주는 내 배우자 오화가 나 갑목을 잘 갖다 쓰겠죠. 나는 이 갑오 오화 배우자의 땔감이 돼주겠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아 갑오일주는 이거겠다 하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I'm your energy. 그죠? 갑오일주. 잘해주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장간에 장간합을 하고 있는 일간은 일주는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고 들여다보고 잘해준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런 게 만약에 월지에 있다던가 그러면 오화 상관을 쓰는 일들을 하겠죠. 조금 더 점잖고 세련되게. 그렇죠? 갑오일주는 이렇고 이제 여기에서 사지가 전부 다 상관인데 병화만 정제예요. 병화만 정제. 이거 우리 수업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뭐 천지통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도 병화하고 병신합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드렸었거든요. 병화는 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권. 그쵸? 병화는 양권이고, 병화하고 이게 천간으로 가면 신금이잖아요. 이 신금은 음권이죠. 음권과 양권의 천간의 합은 얘네가 유일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네가 병신합은 수여서 이게 자식을 만드는 합이기도 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병화가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을목의 씨종자를 보고 환장한 거다. 그래서 홀릭했다. 병화가 신금을 더 좋아해요. 이런 표현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병화가 유금을 지지로 갖고 있으면 얘가 더 좋겠죠. 너무 좋겠죠. 천간으로 합을 했던 애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양권인데 음권의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지까지 왔는데 사지의 시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도 술시와 유시가 있잖아요. 유시가 몇 시죠? 그쵸? 그러면 해가 이제 질 때란 말이에요. 병화가 이제 질 때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유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화가 유금의 사지예요. 이게 십성으로는 정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화일간도 있고 병화일간도 다 금이 십성으로 재성이었잖아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금이 장생이고 지지로 봤을 때 장생이고 목욕이에요. 그러면 정화일간이 정제를 보는 마음, 병화일간은 금이 모두 병지이고 사지이거든요. 병화일간이 그 정제를 보는 마음, 정편제를 보는 마음은 다르겠죠. 훨씬 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는 어쩌면 병화의 유금 정제일 수 있겠죠. 여기는 또 병화한테 천을기인이기까지 하잖아요. 병화도 유금이 천을기인, 정화도 유금이 천을기인인데 정화는 유금에 장생하고 그렇죠? 유금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기 통전하니까. 병화는 유금의 도움을 받지 않는데 얘를 좋아하는 거.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아 병화가 어떻겠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를 조금 더 아끼는 거는 또 얘일 수도 있겠죠. 좋아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병화의 유금은 그런 사지 정제가 이런 뜻이고
또 무토의 유금도 사지고 상관이에요. 아까 우리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경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병원연에 열받는데 금이 화가 나면 안 된다. 금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토의 무기토는 마찬가지예요. 무기토는 모두 금이 식상이거든요. 식상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기토 같은 경우는 식상을 잘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금이니까. 이걸 잘못 다루면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토 공부를 할 때 신금 상관, 그게 목욕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게 신금이 천을기인이기도 하고 상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이기도 해서 권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 베테랑의 유아인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토는 무기토는 식상을 잘 써야 돼요. 잘 쓰지 못하면 얘가 무기가 돼서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신유가 장생이고 목욕이어서 애기같이 다룰 수 있겠죠. 막 그렇지만 여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과 유금이 병지고 사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기토만큼 막 망나니같이 기토같이 다루진 않겠죠. 조금 어른스럽게 다루겠죠. 그래야겠죠. 꼭. 유금은 신금 같은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거잖아요. 유금의 상관을 쓰려면 깨끗하고 확실하게 좀 날카롭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사지에서 되게 세련되고 내공이 있게 써야지 된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경금을 볼까요? 우리가 경금은 이게 자수가 상관이잖아요. 경금의 자수 상관. 제가 몇 번 이거는 갖고 와서 말씀드렸었던 거거든요. 요거하고 이렇게 상관을 쓰죠. 둘 다. 경금인데 둘 다 자수 상관을 쓰고 얘네들이 다 사지에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때 몇 번 했던 거예요. 이거 진중권 씨 사주고, 요거는 윤석열 씨 사주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똑같이 사지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톤이 달라요. 목소리 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것도 상관이죠. 욕상관. 이거는 유시민 씨 사주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하고 진중권 씨하고 말 톤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쵸? 그리고 상관 사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분들은 여기에 지금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을 좀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런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토론하시죠. 얘기할 때. 왜냐하면 여기 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상관만 갖고 있으면 상관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상관이 사주에 관을 갖고 있거나 관이 없다가도 관이 들어오면 상관으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 말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상관이 있지만 조금 더 윤석열 씨가 막 도리도리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윤석열 씨가 조금 더 몸집이라던가 태도가 상관스럽잖아요. 그거는 이분이 상관격이기 때문이에요. 진중권 씨는 인성격이죠. 그것이 달라요.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하시면서 보면 되고, 경금의 사지상관은 이런 뉘앙스이다 로 보시면 돼요. 또 임수도 묘목상관을 쓰죠. 저도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임목이 병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기 박민정 선생님도 임묘를 쓰시는 데다 병지사지잖아요. 병지사지로 목을 쓰는 거예요. 목은 이게 생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기가 있는데 병지사지에 있는 느낌이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막 이렇게 방방 뜨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요런 거고, 요것도 천간으로 가면 임수하고 을목이죠.
그러면 을목을 임수가 잘 키워주나요? 좀 어렵죠? 임수, 그쵸. 냉정하게 대해주는 거죠. 임수는 음권이고 얘는 양권이에요. 을목이 원하는 수도 아닐 뿐더러 임수도 을목을 키워주기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로 쓸 때 이거를 병지사지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은 좀 노련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민일주죠? 아마도 이럴 건데 여기가 아마 묘목일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묘목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되게 아시는 연예인 사주를 서치해서 갖고 왔는데 이 누구냐면 한효주 씨예요. 한효주 씨 되게 막 파릇파릇하죠? 근데 말하는 거 어때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톤 다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똑같은 상관이어도 약간 컴 다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임수의 식상도 병지와 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나의 식상을. 막 목욕이나 장생처럼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음간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음간을 보면 을목은 해수상간이고 정화는 인목상간이고 기토도 인목 정관이죠. 그리고 신금은 뭐죠? 사화 정관. 개수가 사지가 뭐였죠? 신금 정인. 그러니까 요게 정인. 이것도 정인. 요거는 정관. 요것도 정관. 이것도 정인이에요. 틀렸죠? 아까 양간은 다 상관이었고 여기는 지금 다 또 관인인 거예요. 아까는 식상 생재였고 그런 또 뉘앙스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을목의 해수 정인부터 보자면 아까도 이게 임수가 묘목을 쓰는 거랑 똑같죠. 특히 을목일 경우에 이런 사주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사주가 있어요.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는 있는데 을묘일주예요. 을묘일주. 해수가 정인이죠. 정인이고 요게 편재예요. 요거는 편관. 정인이죠.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재생쌀하고 있죠. 재생쌀, 천간으로 재생쌀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인을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채권 추심하시는 분이에요. 채권 추심. 이해가 가시죠? 거기다가 이제 가족이 어떠냐면 재생쌀 된 아빠죠. 재생쌀 된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재생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능력이 약간 부족한 기해잖아요. 아빠 기토가 품기에 해수는 크죠. 해수 정의는,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많은데 아빠가 그걸 다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생쌀처럼 느껴졌던 가족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요거 을목에서 해수가 정인이에요. 엄마잖아요. 근데 이 해수는 무슨 운동을 하죠? 해묘비. 그럼 여기서 장생하는 게 간목이죠. 그러면은 을목은 정인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해요. 근데 특히 이사주 같은 경우는 을의 일주도 있지만 이사주 같은 경우는 월지의 정인이면 진짜 엄마잖아요. 그쵸? 월지의 정인이면 이 정인이 계속 간목을 장생시켜 주는 거예요. 해묘미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일들을 해서 꽤나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재생쌀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서로 엄마를 또 품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냐면 이 아이가 번 돈으로 엄마가 이 간목들을 계속 장생시켜 준 거예요. 나이가 신해생이면 동갑이죠. 저하고 동갑이면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해수 엄마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차이도 월등히 남자가 좋았거든요. 30대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30대에 되게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때도 연봉 억대 다니는 남자였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 그 집도 땅 부자였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수색 쪽에 한번 무슨 붐이 일어나서 땅값 확 올랐거든요. 그쪽에 땅이 많아가지고. 뭐 집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남자도 좋아했는데 혜수 엄마가 결사 반대한 거예요. 이유는 전라도 사람이다 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혜수 엄마는 이 을묘를 남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을묘가 벌어온 걸로 계속 간목을 장생시키면서,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걔네들 다 대학교 공부시키고, 옛날, 말하자면 우리보다 더 옛날 시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상담을 한다거나 누구를 볼 때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수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장생시킨다. 요게 뭐 일지에 있어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겠죠. 얘네들은 일지에 있는 게, 요것도 일지에 있거든요. 일지에서 나 말고 겁재를 장생시키는 건 좀 슬픈 일이죠. 월지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이게 정인이니까 나는 정인인 줄 알고 정인같이 생활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다 간목이 잘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조금 활인 같은 일에 관여했어도 더 어울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좀 속세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은, 그러니까 요 해수가 임수잖아요. 임수가 을목은 아까도 말했지만, 을목은 우리 보통 뭐 배추 같은 거 절인다 그러잖아요. 절여서 오래오래 잘 쓰려고 임수가, 을목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케이스인데다가 또 해묘미까지 하고 이러니까 딱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의 임목정인. 이거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두 분 있으시잖아요. 얼지에 있으시잖아요, 또. 네. 얼지에 있으시니까. 얼지에 있어서 그런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 사주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간으로 아까 가부랑 똑같아요. 이 정인을 잘 가져다가도 쓰는 거예요. 잘 가져다가도 쓰면서 이게 지지로, 우리 선생님처럼 지지로 이렇게 있으면 병화도 장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화 같은 경우는 을목이랑 좀 다르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심리가 뭐죠? 상관경관이죠. 상관경관하는 정화가 내 정인이 병화를 장생시킨다 하면 을목과 또 다르겠죠. 정화는 이 임목한테서 굉장히 경쟁력이 생겨요. 이기고 싶다. 왜냐하면 정화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지고 똑같은 정인이어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쏘시개로 굉장히 잘 갖다도 쓰고 병화도 잘 장생시켜주고 그렇게 쓸 수 있다. 을목은 어쨌든 간목을 올렸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을해보다는 좀 여기는 남을 그거 하는 거니까. 여기는 더 잘 갖다 쓰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목이 올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목생화 같은 기운들도 있잖아요. 물론 정화는 금에 통전하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력이 다른 똑같은 정인이고 똑같이 겁재를 장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다른 게 일간 심리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하시면 좋아요. 네. 임목이 정인이잖아요. 네네네. 임목이 병화를 장생시킨다 그러면 임목이 정화의 엄마가 정화와 다른 집의 아이를 비교하면서 정화한테 좀 뭔가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자극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십성적으로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의 역할은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친구도 월지가 정인이잖아요. 엄마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아까 제가 섣불리 그런 얘기를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요. 정인격이라던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정인격이라던가 천간에 정인이 투관돼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 너네 엄마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우리 엄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 내가 설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화를 장생하고 겁재를 장생하는 상황이 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인의 십성적인 성향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또 이렇게 운동성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다른 일간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병화보다 조금 더 심각하잖아요. 상관경관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